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치솟는 불길을 뚫고 택시기사를 구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빠른 속도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차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남성이 불길 속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재빨리 끄집어냅니다. 밖으로 나온 택시 운전사의 몸엔 여기저기 불이 붙어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구조한 이는 부산의 한 전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 봤는데 사람 다 불타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초 안 있어서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택시기사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 업주도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던 택시는 이 건물을 들이받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안도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불을 끄기도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소방은 이동식 침수조 장비를 이용해 50분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식 침수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길게는 8시간까지 화재 진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도심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며 달아난 음주의심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자 경찰은 차량 유리를 깬 뒤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창원 시내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세운 뒤 차 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운전자는 계속 문을 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잠시 서 있던 차량은 또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신호대기 차량 앞에 막히자 경찰은 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계속 불응하자 결국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60대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이번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음주 측정 못하겠다. 명시적으로 거부해서 측정 거부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약 1k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손으로 유리를 잡아 뜯는 과정에서 이제 주임님도 팔에 유리 파편이 박혀가지고.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노후시설이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전 방법과 위치를 고민해왔는데요. 오늘 위원회가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채택해 발표했는데 강서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는 모두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등으로 신설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결국 지난 5월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치소 교도소를 따로 이전하는 방안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강서구 통합 이전으로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 통합 이전 여론이 높았고 사상구에서는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큰 면적의 땅을 사상구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또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가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강서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가 양심의 하나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는지. 교정시설 입지 선정의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인데 권한도 없는 부산시가 나섰다는 겁니다. 1,000억 더 이상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합 이전이 더 적게 든다는 용역 내용과 정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서 과연 이게 그만큼 숙고의 시간이 거쳐진 건지. 반면 이를 것 없는 사상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선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큰 축인 중국계 기업인, 즉 세계 화상들이 한국, 특히 부산 경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화상들이 전례 없이 경남 창원에 모이자 국내 대표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도 화상과의 교류를 위해 동참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티. 최근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국내에서 택시 부르듯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지 플랫폼들과 제휴를 맺은 결과입니다. 세계 각국의 화상,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화상들이 대거 모인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 카카오 모빌리티 임원이 직접 기업과 사업 모델 설명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소개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많은 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중국 내 임직원만 5만 명, 15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나섰습니다. 삼성이 화상들의 모국인 중국 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을 중국 삼성이라는 거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삼성이라는 중국 회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30년 동안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세계 화상대회 의장국이자 화상계 중심 인물인 홍콩 중화총상회 회장은 연일 한국과 화상 간 협력 필요성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我们希望通过这些无论从金融、从科技、从新能源、从这个创意娱乐等等，能够加强我们的合作。 한국 기업과 화상들 양쪽 모두 비즈니스 교류를 역설하는 건 바로 아세안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가 아세안 성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저희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지의 학교들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과 화상 간 사상 최초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지역 산업 성장에 씨앗을 뿌릴지 주목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은 최대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지만 격차를 크게 좁혀 이제는 대역전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머니에 맞선 부산의 전략과 강점은 무엇인지 주우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아프리카 50개국을 초청해 10년 동안 25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차관 등을 약속하며 물량 공세를 펴온 사우디가 유치전 막판 노골적인 퍼주기로 승기잡기에 나선 겁니다. 사우디는 사실은 전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우디의 노골적인 전략이고요.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맞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맞춤형 지원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북부 지역 국가는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남부 저개발 국가에는 농업 기술 지원 등을 약속하는 식입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전수해준다는 우리 전략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협력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함에 따라서 부산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산에 대한 이미지,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비전도 훨씬 뛰어납니다. 사우디가 광활한 사막에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우리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의미를 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같은 의제들은 특히 카리브해와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도서국들도 그렇고 파키스탄이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이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것이 정말 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와닿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 몸이 돼 보여준 뜨거운 유치 열망도 사우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힘입니다. 여기에 문화 강국이란 위상까지 여러 강점을 살려 끝까지 전력을 다하면 대역전극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KNN 조우진입니다. 세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 관련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에 부산은 4천억 원 이상, 경남도 1천억 원 가까이 대폭 줄 전망인데요. 교원 인력 감축에다 교육 예산 감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5조 2,479억 원으로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4,176억 원이 줄었는데 지난해 본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교육청은 자체 기금 등을 1,500억 원가량 풀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교육이 흐트림 없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사업별로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이 27%가량 줄었고 미래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예산도 18%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896억 원가량 예산이 줄어든 경남교육청도 부족분에 대해 기금을 대폭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원 인력 감축에 이어 교육 예산 축소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에 재정 투입이 시급한데 이 교육재정 감축이 이러한 사업의 걸림돌로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당국은 당장의 교육 결손은 없겠지만 교육 재정 감소 기조가 계속된다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진행된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주점 사장인 A씨는 당시 단속 반원들이 외국인들을 바닥에 과하게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한 외국인이 머리를 다치는 등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다친 외국인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리산 덕산댐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응답자의 76%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리산 덕산댐 추진 산청군 주민위원회가 덕산댐 수몰 지역인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찬성, 2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경제적 보상과 관광자원 활성화 기대, 경제 활성화 등이 많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원자력 관련 예산 1,800여 원이 모두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 60명은 원전 예산 삭감은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를 다시 한번 붕괴시키는 거대 야당의 독선이라며 당초 정부 안대로 원상 복구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55주년을 기념해 KNN이 기획 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보석 국립공원이 2023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의 보석 국립공원은 세계 방송 사상 최초로 3D 영상으로 방송되면서 큰 화제를 낳았고 특수 기법을 동원한 압도적 영상미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부산에는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또 경남 북서 내륙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경상 동해안에는 한파특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12도 정도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1도에서 15도 정도 낮아서 종일 춥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 8도로 종일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20도 선을 웃돌았던 부산과 양산도 9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